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입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오랜만에 저 혼자 여러분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네, 혼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녹화로 이야기를 하는 게 항상 어렵다 보니까 자꾸만 피하고 싶어서 다른 양양 교수님들께, 양양 작가님들께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는데요. 이제는 피할 수가 없다. 약속드린 것도 있으니 오늘은 꼭 성장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저 혼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가워요. 녹화를 한 지 벌써 3주가 지난 것 같은데 정말 한 6개월 정도는 안 한 기분이 드네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날씨도 무척 추워졌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녹화되어서 편집되어서 나가는 동안은 또 따뜻한 날씨가 지속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갑자기 추운 겨울이 다가온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네, 항상 건강하신 것이 첫 번째니까요. 건강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하시다가 조금 이렇게 다른 환기를 시키고 싶으시다면 재미의 이유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내용은 바로 성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성장 장르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야기가 어떤 주인공에 의해서 계속해서 뭔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성장 장르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플롯 혹은 기본적인 모티프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 역시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을 이렇게 계속 뒤집어서 살펴보면 내가 왜 이런 주인공을 좋아했을까? 내가 왜 이 주인공을 사랑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내면적인 변화, 외면적인 변화가 저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사로잡았을 때 그 변화의 과정이 저로 하여금 그 주인공을 응원하게 만들었을 때 저는 성장 장르에 폭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나누는데요. 근데 저희 스쿨의 학생들도 역시나 성장 장르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평론가, 비평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 왜 평론가 분들이 좋아하는 작품은 모두 다 성장 장르인가요? 라고 오히려 다른 쪽에서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대요. 그래서 다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성장하는 주인공 그리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왜 이렇게 때리는 걸까? 우리의 마음을 왜 이렇게 퐁당 빠지게 만드는 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무척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혹시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어떤 상승하는 그래프? 뭔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 저만 그런가요? 네. 뭔가 향상되고 발전하고 증가하고 뭐 이런 식의 이미지들이 그리고 그런 식의 개념들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웹툰 속 혹은 소설 속 드라마, 영화 속의 주인공들, 성장하는 주인공들을 살펴보면 외연적으로는 이렇다 할 어떤 상승 그래프를 항상 그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처음과는 끝이 변화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장은 변화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런들도 변화하잖아요. 원래는 태어나기를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점차 어떤 사건을 맞닥뜨림으로 인해서 빌런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라고 친다면 그럼 이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성장 스토리, 성장하는 주인공일까? 이런 식의 의문이 떠오르다 보니까 성장은 변화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맞는데요. 성장서사는 변화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맞는데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 어떻게의 부분에 독자들이 나 저 캐릭터 응원하고 싶어. 나 저 캐릭터 너무 좋아. 나 저 캐릭터를 본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장 스토리 그리고 성장하는 주인공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장하는 스토리의 주요한 플롯 혹은 성장이라는 개념의 정의, 그리고 성장하는 캐릭터가 어떻게 성장해야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장하는 스토리, 그리고 성장하는 주인공. 나는 왜 성장하는 이야기와 성장하는 주인공의 마음을 빼앗기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장 서사에 대해서 다룬 논문들을 몇 가지 찾아봤어요. 그래서 성장 서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최현주님은 성장 소설만의 서사적 유형이란 근현대사의 사회, 문화적 토대 속에서 주인공의 변화 양상이 미숙에서 성숙으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결핍에서 충족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소설에 한정해서 이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은 전제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도현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숙, 불완, 결핍의 존재가 성숙, 완전, 충족의 존재로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인식과 실천을 다룬 서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원님은 주로 미성숙한 상태 혹은 미결정적 상태인 주인공이 사회의 부조리와 기성세대의 담론 속에서 부딪히면서 자아를 발견하고 그리고 각성해 나가는 과정을 그려낸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가지고 온 성장 이야기의 세 가지의 정의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일컬어지는 단어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미성숙에서 성숙, 불완전에서 완전, 결핍에서 충족,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자아를 발견하고 각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들이 제가 밑줄을 쫙쫙 치고 싶은 부분이에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점도 있고, 공통적으로 세 가지 정의에서 마련이 되진 않았지만, 중요시 여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성장이란 이런 거지 라고 밑줄을 치고 싶은 부분들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변화하는 것. 그런데 변화하는 과정, 변화한 상태를 좀 더 중시 여기기보다는 변화해가는 과정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의 장르가 바로 성장서사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지점이 저는 별표를 한 5개나 치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리는데 그 변화라는 건 어떻게 변화한다는 것을 뜻하는 걸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러 정의를 토대로 한다면 미숙에서 성숙, 불완전에서 완전, 결핍에서 충족하게 변화하는 과정을 그리는 것이 바로 성장서사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미성숙한 존재가 성숙하게 변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하게 변하고 뭔가 결핍이 있었는데 그게 충족이 되었어요. 그럼 이런 주인공이 궁극적으로 어떤 식의 감흥 혹은 어떤 식으로 최종 성취를 하겠느냐라는 지점에 대해서 답이 나온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지?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일까?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일까? 누군가가 남이 시킨 그런 어떤 소명, 그런 어떤 임무, 책임, 이런 것들에서 나는 나를 완전하게 성숙시킬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나의 진짜 결핍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누가 시키는 것을 채워 넣으면 나는 충족이 될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나는 어떤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나의 기준은 무엇이기 때문에 남들이 세워놓은 어떤 완전한 기준, 그리고 성숙의 기준, 그리고 충족의 기준을 나는 안 따를 수도 있다 라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성장 스토리, 성장하는 주인공의 특성인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성장 스토리, 그리고 성장하는 주인공의 조건을 마련을 해두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왜 때문에 좋았는지가 술술술술 읽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함께 그런 식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사례 연구를 해볼까요? 카카오 웹툰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 중이신 랑데부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랑데부라는 작품 보셨나요? 저는 정말 재미있는 작품을 볼 때마다 안 본 눈 사고 싶다라는 게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거든요. 근데 랑데부는 한 20화? 한 30화 정도 넘어가 보니까 그런 느낌이 강렬하게 들었어요. 물론 제가 전에 그 웹툰의 스타일, 만화의 스타일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작화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내용도, 이야기도 너무너무 훌륭해서 와, 그 정도 읽고 나니까 나머지 제가 계속 읽어가면 이제 남는 부분이 줄어들잖아요. 어떡하지? 너무 아까워. 나 이제 이거 다 읽어. 어떻게 아까워. 안 본 눈 사고 싶어. 막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게 본 그런 웹툰이거든요. 근데 그 랑데부 속 주인공인 강희연은 원래부터 뭔가 이타적이거나 아니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누군가들이 훨씬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랑데부의 시작을 보면 강희연은 황폐화되고 그리고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도시에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아파서 의식도 잃었고 그래서 오랫동안 입원실에 입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간호하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건 폐허가 된 병원 그리고 입원실이었던 거죠. 너무너무 허기가 져서 남아있는 어떤 음식으로 막 배를 채우다가 토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세계가 왜 이렇게 변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죠. 강희연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 혹은 그런 법, 어떤 규범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피폐화된 도시. 그런데 강희연은 너무나 병석에서 오랫동안 누워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의 룰이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죠. 강희연이 병석에서 눈을 뜬 이유는 자기 혼자만 잘 살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던 건데요. 그 이유가 약간 후반부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스포일링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스포일링 얼랏 네, 워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희연은 원래 운동을 오랫동안 하던 친구였어요. 중학교 때까지 꾸준히 운동을 하다가 보니까 한 3등, 뭐 2등 이 정도는 하는데 최고가 되지는 못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걸로 어떤 정점을 찍을 수 있을까? 나는 이 정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에만 몰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뒤늦게 시작한 공부니까 열심히 해서 입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괴롭힘 나가는 친구가 있어도 애써 모른 척을 했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강희연의 삼촌이 강희연을 크게 꾸짖습니다. 내가 너를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자라라고 운동을 시킨 게 아닌데 나는 너의 운동 코치로서 너의 그런 비겁한 모습에 너무너무 실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강희연도 아니 나도 살아야죠.
이제껏 공부도 안 하고 운동만 하느라고 굉장히 나의 진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신경을 쓰지 않고 내 앞길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공부만 하겠다는데 왜 내가 나쁘지? 왜 내가 꾸지람을 들어야 되지? 라고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하루는 등교를 하다가 그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를 이렇게 뒤쫓아가게 되어버렸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런데 이 괴롭힘 당하는 친구가 굉장히 따뜻한 마음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연민이 들었겠죠? 아, 저 친구가 저렇게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구나. 아, 저 친구는 저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 아, 되게 귀엽다. 아, 저런 친구였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뭔가 연민이 생기자 또 삼촌의 말이 떠오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또 그 괴롭힘을 당하는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이번엔 강희연이 참지 않아요. 너 내가 지켜줄게. 니네들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일침을 가하고 그때 굉장히 그 괴롭히는 일진들과 네, 싸우게 되는 거죠. 와, 너무너무 멋있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그 장면이 나오는 회차에 댓글을 읽어봤는데 그 댓글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와, 내가 봤던 웹툰 중에서 가장 멋있는 주인공이다. 와, 주인공 진짜 멋있어.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응원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캐릭터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강희연은 어쨌든 그 일진들과 맞붙는 그런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서 황폐화된 세계에서 가족들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 나를 이렇게 병석에 오랫동안 입원시킨 그 친구들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서 몸을 굉장히 많이 단련하거든요. 그러면서 강희연은 생각합니다. 이연아, 너는 대체 원하는 게 뭐니?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을 단련하는 이유가 뭐지? 나는 복수를 하고 싶은 건가? 나는 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한시가 급한 것이 나랑 떨어진 가족을 찾는 것이 아닐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몸을 단련하고 있지? 왜 나를 괴롭혔던 그 친구들을 용서할 수가 없지? 난 대체 뭘 하고 싶은 거야?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시즌 1에서는 그런 식의 강희연이 어떤 고민을 하는 상태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에 어떤 사이다 서사에 굉장히 감흥을 많이 느끼고 재미를 느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랑데부는 내면의 변화를 굉장히 시즌 1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하기 때문에 내면의 고민들을 치열하게 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지루하지 않나? 답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나를 찾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이르는 주인공의 어떤 조건을 확 충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현아. 그래서 너 어떤 선택을 할 거니? 너를 괴롭힌 친구들을 진짜 복수하고 싶은 거니? 아니면 이 황폐화된 세계를 재건하고 싶은 거니? 네가 이렇게 갑자기 눈을 뜬 것은 너를 괴롭혔던 일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것 같은데 새 삶을 살게 된 너는 과연 복수에만 너의 모든 것을 헌신할 거니? 투자할 거니? 넌 대체 어떤 길을 선택할 거니? 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게 됐죠.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좋아했던 성장 이야기 그리고 성장하는 주인공들을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이연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대강은 눈치가 채졌습니다. 여러분은 이쯤에서 딱 끊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연이는 복수를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또 다른 어떤 선택이라면 그 선택은 뭘까요? 네, 이런
재미있는 고민들을 하다 보면 저절로 약간 이야기의 성장 스토리, 그리고 성장하는 주인공의 어떤 특성들이 잡혀나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더복서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정말 더복서. 저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품이거든요. 정지훈 작가님의 더복서. 네, 얼마 전에 완결이 끝났죠. 완결이 났는데, 보신 분들은 모두 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이 더복서가 주는 어떤 짙은 감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감동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부터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울음? 내가 그 어떤 이야기 콘텐츠를 보고 이렇게 절절하게 울은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애끓는 마음으로 네, 읽곤 했습니다. 네, 특히 마지막에 유의 사연이 보여질 때는 너무너무 마음도 아프고 이 유의 사연을 그릴 때 작가님은 괜찮으셨을까? 어떠셨을까? 아, 이걸 보는 우리도 마음이 아픈데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 우리가 근데 지금 이런 감상적인 어떤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죠. 더복서에서 나타나는 그 성장 스토리와 성장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는 건데요. 더복서는 유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유는 정말 어린 시절부터 희망의 불빛이라고는 살펴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유의 환경은 아주 불 꺼지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과도 같은 터널, 하나도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터널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느 순간 갑자기 탈출해서 나온 골목길에서 빛을 발견합니다. 그 빛의 존재가 아주 밝게 유의 어떤 얼굴까지도 비춰주는 거죠. 유의 앞날까지도 비춰줘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소년이여, 세상의 풍파 앞에 넘어져 있는가? 이 별들은 모두 너를 위해 빛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언젠가 강해져서 만나자, 소년.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강렬하게 내뿜던 빛의 존재가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근데 유는 그 빛의 존재를 처음 봤기 때문에 평생을 걸쳐서 잊지 못합니다. 네. 그 빛의 존재가 나한테 강해지라고 했어. 그리고 그 빛의 존재가 권투 글러브를 갖고 있었어. 어떻게 해야 강해지지? 라는 생각을 갖고 유는 권투 선수가 되죠. 근데 유는 여러분 먼치킨 캐릭터잖아요. 유는 천재복서예요. 유를 따라잡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외연적으로 봤을 때 유는 더 이상 어떤 성장할 수가 없는 이미 이만큼 올라선 상태예요. 이 유를 누가 이겨요? 그쵸? 그런데 유의 대적자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면서 그 사연들을 하나씩 보여주게 되죠. 이 유를 대항하는 그런 다양한 캐릭터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러니까 유와 만나서 타이틀 매치를 하고 패배를 하게 되면서 변화를 겪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아, 이것도 성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들려줘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 있잖아요. 뭐 산토리노 파브리조, 뭐 장피에르, 그리고 다케다 유토 등등의 뭐 아론 타이드 같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다케다 유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언젠가 여러분 말한 적이 있는데 다케다 유토는 여러분들도 일본 소년 만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성장하는 주인공들을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그런 소년 만화의 전형성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재능이 없는 캐릭터인 다케다 유토는 내가 강하지 못해서 우리 가족이 나와 헤어지게 됐어.
내가 강했더라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힌 인물이에요. 내가 조금 더 강했더라면 내 친구를 구해낼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죄책감 때문에 강해지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뉴턴은 정말 안타깝게도 재능이 정말 없어요. 요만큼도 없고 오히려 재능이 마이너스 같아요. 그래서 뭔가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복싱을 배우지만 정말 보통 사람만도 못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어서 남들보다 100배, 1000배는 아우르는 그런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 유와 맞붙게 되는데 아무리 노력의 왕이라고 해도 천재 유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케다 유토는 계속해서 어떤 재능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통해서 점차 상승을 해서 결국에는 챔피언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유에게 굴복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외연적으로 타이틀, 어떤 벨트도 유에게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케다 유토는 성장하지 못한 캐릭터일까요? 물론 외연적으로 따져보자면 챔피언 벨트가 유에게 갔으니 다케다 유토는 외연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패배한 인물이구나, 성장이 아닐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 기준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성장은 어떤 상승하는 그래프가 아닐까? 향상, 증가라는 단어와 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의 기준이라면 다케다 유토는 최종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한 캐릭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유와의 대전에서 유에게 패배함으로써 유토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해질 필요 없어. 너는 이미 강해. 그렇게 어린 시절의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 없어. 너는 너의 삶을 살아. 부모님이 그렇게 된 건 너의 탓이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내면의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제서야 유토는 자기 자신이 억눌러 왔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 유토는 변화했어요. 근데 외연적으로 보기에는 유토가 향상하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고 뭔가 증가한 것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감소하고 뺏겼고 얻은 것이 없어요. 불충족된 것 같아요. 오히려 계속 결핍의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난 강해져야 돼 했는데 결국에는 더 강한 상대에게 져서 강해지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유토는 성장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내면적으로 충족이 되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미성숙한 상태에서 결심한 나는 무조건 강해져야 돼. 그래야만 우리 부모님께 덜 미안할 수 있어. 그런 식의 미성숙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른스러운 마음이긴 하지만 자기 자신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자기 자신을 올감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나의 앞길은 어떻게 사는 게 더 도움이 될까? 남들에게. 내가 구하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나는 권투로서 강해지는 것 말고 어떤 식의 단단하고 강한 것들을 가져야 내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짜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다케다 유토는 내면적으로는 성장한 거 아닐까요? 외면적으로는 뭔가 결핍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여지지만 내면적인 면에서도 다케다 유토는 불충족되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토는 자기 기준에 맞도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됐고 각성의 과정도 겪었기 때문에 유토는 충분히 성장한 캐릭터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랑데부소 강희연과 그리고
그 더북서이에 다케다 유토까지 왔어요. 물론 6까지 얘기를 못했는데 6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스포일링이 되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근데 여기까지 사례를 설명해도 빌런이 왜 성장하는 캐릭터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약간 설득력이 부족하죠. 네. 왜냐하면 빌런도 자기 기준에 따르면 나는 내 기준에 따르면 이런 식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남들을 죽여서라도 나의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나에겐 충족이야. 나에겐 그게 결핍이었는데 그게 지금 충족되었잖아. 나에겐 그게 완성 상태야. 나에겐 그게 성숙의 상태야. 라고 우기면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옛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영웅들, 영웅 신화 속의 주인공들이 어떤 식의 모험을 하고 결국에 자기가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힌트가 될 거예요. 네, 영웅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응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본받고 싶었던 나도 저런 주인공처럼 되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그 주인공들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성장 스토리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조건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미성숙에서 성숙, 불완전에서 완전, 그리고 결핍에서 충족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충족된 그리고 불균형에서 균형을 잡힌 그런 삶을 다시 살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웅의 조건 중에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영웅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공분할 수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라기보다 남들에게 느낀 연민과 공감, 그리고 이타적인 그런 마음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 사회에 혹은 나보다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면 혹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면 그런 것을 꺼리지 않고 선택하는 그런 식의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빌런과 어떻게 다르냐면요. 빌런은 자기 기준을 계속해서 내세우죠.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 기준은 어떻고, 사회가 이렇고, 그에 비해서 소외받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할 거야. 혹은 나는 내가 가여워하는 어떤 연민의 대상들만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도 난 괜찮아. 라는 식의 어떤 자기 기준에 확고하게 심취되어서 나르시시즘에 빠진 그런 캐릭터들이 빌런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좋아했던 영웅 신화 속의 주인공들은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은 캐릭터들입니다. 나에 대해서만 관심이 지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봐도 남들 그리고 우리가 훨씬 더 평화로울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이익이 사라질지라도 진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이상과 가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결국에는 이전의 규범이나 그런 사회 질서의 어떤 불합리함을 새 시대의 어떤 규범으로 뒤바꿔 버리는 그런 주인공들. 그런 주인공들을 우리는 옛날부터 사랑하고 좋아해 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친다면 여러분, 성장은 변화하는 과정이고 성장서사는 캐릭터의 변화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데 성장하는 캐릭터의 어떠한 조건들을 살펴보니까 빌런과는 이렇게 차별화된다 라는 식의 내용들이 혹시 설득력을 가지셨나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었나요? 네, 저는 이렇게 성장하는 캐릭터, 성장 이야기 속에 자기 자신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조금씩은 희생을 할 줄 아는 주인공, 그 신념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주인공, 그래서 결국에 어떠한 고난을 모두 다 뚫고 이겨내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그 가치는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그 가치를 쟁취해내는 그런 주인공들에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뺏겼고, 그런 성장 스토리, 그런 성장하는 캐릭터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저에게는 다케다 유토가 그렇고, 그리고 이유가 그렇고요.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지만 강희연도 그러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성장 스토리의 주인공을 좋아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장 장르 속의 이야기의 주요한 패턴이 어떤 건지, 혹은 조건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도 한번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좀 비슷하게 만들면서 또 나만의 개성을 가진 이야기, 나만의 개성을 가진 캐릭터들을 창조해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오늘은 성장 스토리, 성장하는 주인공에 대해서 랑데부와 더 복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지루하게 또 이 긴 시간을 유지한 건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네, 오랜만에 찾아왔으니 네, 어떤 댓글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냥냥 작가님들하고 같이 한번 네, 다시 녹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재미의 이유의 홍란지였습니다. 안녕.